서영주 소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실 때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 아닙니까? 네네네. 인사청문회 전국은 여당으로서는 민주당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공격수였는데 이제는 또 방어를 해야 하는 수비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질문 가장 많이 받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제 일기 내각에서 전체 지금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인데 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아니면 다 맞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도 알다시피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어제 있었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 그다음에 내일 있을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이 굉장히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국민 여론을 들끓게 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일단은 어제 있었던 청문회를 보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라고 하죠. 뭐 왜 의혹이라고 하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질 사실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잘못됐고 청문회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성실히 소명이 됐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뒤늦게 한 거는 그나마 잘했다. 근데 사과를 했으면 확실하게 해야지 해명을 하면서 애매하게 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게 아니라 제가 보면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거짓 해명을 하면 이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를 끝나고 나서 저는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맞지 않는 후보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했을 것 같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이재명 정부 특히 모든 정부의 국무위원들은요 본인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으나 국민은 왜 하려고 그래요? 국민한테 봉사도 해야겠지만 새로운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역할하려고 하는 것이지 본인의 어떤 장관 자리가 탐나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자리지 도움이 안 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두 개가 결부가 되지 않겠어요? 제안을 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큰 거는 공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려고 국무위원을 하는 것인데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건 임명 자체가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는 국무위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는 본인 스스로들 생각해라.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야박하게 동료 의원 그다음에 일기 임명했던 후보를 여기는 자격이 미달돼서 임명 처리하십시오. 대통령한테 말하기 힘들잖아요. 안고 가자고 하지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속은 끓을 수 있죠.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을 해놨는데 갑자기 국민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습니다. 낭만하세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서 내려와야만 국무위원을 하려는 본연의 어떤 역할 기준이 도움이 안 되는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어제의 총평은 편하지만은 않았다. 편하지만은 않았다. 국민들이 꽤 편하지 않게 보셨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임명 자체가 철회되는 그런 상황이 가기 전까지 스스로 조금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본인도 좋고 그다음에 다른 당이나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서영주 소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당적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계속 소장 저는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당을 위한 입장은 늘 변함이 없죠. 이게 비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당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의 눈높이보다 우선되는 건 국민의 눈높이고 대통령 자체도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해야죠. 여기 나왔던 여당 패널들을 지난주 쭉 갑자기 얼굴이 떠오르는데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서영주 소장님이 오늘 멋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멋있는 게 아니라 저 지지자들로부터 저 비판의 댓글이나 이런 또 항의를 받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몇몇은 있는데 지지자들께서도 대다수 두 분에 대한 그 저의 입장에 대해서 지지를 하세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민주당 내 지지층의 다수입니다. 그런데 첫 시작부터 작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들 용납하기 힘들죠. 지난 정부 보십시오.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뚝이 무너질 때는 작은 구멍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 것을 남기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야박하게 대통령이 그러지 하지 않도록 후보자들이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 청문회까지는 하고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주 소장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셨는데요. 최순호 의원. 네. 우리 민주당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서영주 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 네. 했으니 예. 뭐 잘했다 이제 넘어가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일단 뭐 공식적인 분위기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명을 했다. 진솔하게 소명을 했다. 좀 버티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진숙 교육장관 네.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까지 보고 전체적으로 좀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 말씀 중에 이제 지금 저희 현장 기자들이 올린 이제 메모 예. 중에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게 그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이라고 하죠. 예. 민보협하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간담회를 한 모양입니다. 간담회 관련한 공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사퇴, 뭐 결단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아닌데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비난과 조롱을 방어하기 위해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의 보좌진들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요 대목이 있거든요. 보좌진이 그렇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온몸으로 막았던 사람들이 사실 그 국회 보좌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사태가 상당히 뭐랄까요? 굉장히 그게 얼마나 일반화돼 있느냐 이걸 떠나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그리고 이 문제에 대응하는 당의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아주 부글부글 끓는 심경 이런 분위기가 전달된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단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여론의 추이를 살펴본다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 청문회 전에 사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퇴 안 하고 청문회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내일이죠? 아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표적지를 좀 분산시키는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 지나고 나면 뭔가 결판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덧붙이면 네. 저도 이제 보좌진 출신이고요. 지금 현재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된 보좌진들의 의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보좌진 출신들 네. 나왔던 오랫동안 그 보좌진 협의회도 있었고 10년 이상 보좌관을 했던 보좌진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따지고 보면 이게 단순히 보좌진과 의원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정부와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잖아요. 이건 갑질을 대하는 태도를 국민이 보는 겁니다. 첫 시작이 잘 돼야죠. 그런데 이 정도의 갑질의 어떤 경중을 따져서 이 정도는 돼 하고 강행을 한다면 새로운 정부도 이런 갑질에 대해서 관대하네? 달라진 게 없네? 라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억강부약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불행 아니에요? 억강부약에 부합되는 결정. 그거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한테는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될지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이 이제 강하게 질의를 했고 이 갑질 의혹은 SBS 보도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요. 안상호 기자가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탐사보도팀에 어제 사과 과정에서도 이 변기가 고장난 것과 관련해서 보좌진의 조언을 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역시 좀 거짓된 해명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리 어제 추가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저도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어서 국회의원 해본 적이 없는데 집에 뭐가 변기가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제 그 상담 의논 상대는 배우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겠죠. 부인이면 남편, 뭐 남편이면 저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이게 망가졌는데 일단 물은 막았는데 물은 못 막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본인데 국회의원은 그걸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해명이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통령과는 좀 다른 대응 방식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국회의원이
그 보좌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마치 집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출마도 하셨으니까 우리 김동연 아니 근데 어떠세요? 저는 어저께 그 해명을 보면서 네. 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명이 그 국민들이 염장을 지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화장실에 물이 넘치고 있어. 그러면 아파트에 살면 제일 먼저 아마 남편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할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내지는 거기 시공사라든가 뭐 비대 설치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옆에 보면 번호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뭐 당황하면 그걸 생각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니 아무리 예. 그래도 그렇지 그걸 왜 보좌관한테 전화를 관리소장 예 그렇죠. 그거는 또 얼뜻 생각이 날 수 있죠. 근데 그 보좌관한테 전화했다는 것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해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 보좌관한테 한 게 아니고 지역 보좌관한테 한 거 했다. 그러면 종로 어딘가 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국회에 있는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일 것이고 그러면 그때 보좌관도 아마 아침에 출근하기 전일 거 아니에요. 그 아침부터 거기 사무실에 와 있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2분 거리에 있는 보좌관이니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아마 평소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이 보좌관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모양이구나. 보좌관을 자기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책적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개인 뭐 일정이라든가 개인 무슨 뭐 몸종처럼 쓰는 걸로 사용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슨 뭐 문 밖에 박스 있으니까 갖고 나가라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 뭐 수거하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니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 사람이 뭐 해명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참고로 예. 강선우 의원은 종로에 살지 않고 강서입니다. 그 종로는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제가 해명을 들었는데요. 그 두 군데 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인사청문회 그래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저기 혹시 위장 전입 아니냐 그랬는데 경복궁 그 아이가 얘기하시는 발달 장애 그게 있는데 바로 환경을 옮기면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강서구 지역구에도 집을 구하긴 했지만 그 원래 살던 종로구하고 강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제 저녁 8시 뉴스에서 SBS 8시 뉴스에서 안상호 기자가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해서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강선우 후보자는 택배 상자나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차에 갖고 탄 적이 있다며 이전과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들고 가서 버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그냥 차에다 놓고 가다 보니까 보좌진이 버린 경우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건 아니란 얘긴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SBS가 확보한 강 후보자와 보좌진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집으로 보좌진을 부르면서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기 집 쓰레기를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역구 사무실로 가져가 버리라고 직접 지시한 겁니다. 이번엔 또 다른 강 후보자의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 보좌진과 주고받은 SNS 대화입니다. 강 후보자가 치우라고 지시한 쓰레기 더미 사진을 보내면서 퇴사하고 싶다고 하자 다른 의원실 보좌진이 설마 또 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보좌진이 당연히 강이죠라고 답합니다. 또 오늘 청문회에서 갑질 피해를 제기한 보좌진들을 강 후보자가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묻자 강 후보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의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한 적 없습니다, 의원.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셨습니까?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강 후보자는 지난 9일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서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SBS 보도가 제3자의 전원에 기초한 과장된 보도라고 주장했지만 SBS는 강 후보자와 보좌진이 수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2차 가해를 우려해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안에는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또 다른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안상우 기자의 어제 8시 뉴스 리포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안상우 기자를 또 제가 잠깐 만났는데 안상우 기자도 좀 대단히 초췌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보도를 하고 또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이나 또 기사의 뭐 사실 여부나 이런 부분까지 기자들은 보도를 하고 나서도 얼마나 또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또 아마도 이런 후폭풍이 또 상당히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충분한 보도의 근거들을 갖고 있다는 점은 뭐 저 선배지만 저한테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충분한 보도의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일단 서영주 소장님 네. 아까 이야기하신 뭐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이미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 인사청문회인데 그 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처음으로 주장을 해서 결국 숙명여대의 논문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던 국민검증당이 어제 이것도 분명히 표절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놨고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전교조에서도 이진수 후보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오늘 내놓았어요. 네. 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내일 인사청문회까지 민주당은 일단 보자. 해명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후보자 의견을 존중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사퇴해라라고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청문회를 계속 할 수 있겠냐라는 정도의 의견을 물어보면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그러면 청문회까지 해보시오.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을 보고 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합시다. 아마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기조가 흐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조가 흐른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보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SBS에서 보도를 하고 나서 수개월치 텔레그램을 확보한 상황이고 네. 예를 들어 정부가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만약에 임명을 한다. 그리고 나서 수개월치 텔레그램이 공개가 된다. 그거는요. 이거는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을 임명했는데 임명된 장관이 낙마해야 되는 그런 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 고려해야 되고 이준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뭐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검증단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 논문에 대한 논란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참 고약한 게 교수와 제자입니다. 네. 이게 보통 갑을 관계라고 하죠. 학계에서는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위계 질서에 의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참 불편한 거예요. 강선우 의원 국회의원과 보좌진, 또 지도교수와 제자, 제자의 논문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입을 열었다가는 그 바닥에서 밥 먹고 못 사는 거고 보좌진도 입을 열었다가는 그 바닥에서 밥 먹고 못 사는 그런 참 고약한 위계 질서 안에서의 의혹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일 수는 있으나 이게 사실로서 다가선다면 저는 억강 부약이라는 말을 다시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세워서 좀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맞지 않냐. 그냥 그 정도로 뭐 이야기하면 아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두 분이 결정해 주는 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안 하는 거예요. 민폐 안 끼치는 건데 어제도 제가 상임위 여가부에 보면서 참 속상했던 게 뭐 김한규 의원이나 제가 아끼는 몇몇 의원들도 있는데 동료 의원들 열심히 강선우 후보자를 편드느라고 돕기 위해서 예. 참 본인도 하기 싫은 말을 좀 하는 듯한 느낌 하여튼 그런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네. 여러 사람 잘하세요. 망가지고 있는 거죠. 예. 힘들게 덕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 서영주 소장만큼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그 원칙이나 당의 입장과 조금 다르지만 많이 다르지만 그 이야기를 소신 있게 해주신 분은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서는 오늘 처음이다. 예. 방송에 나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그럼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제가 혼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서영주 소장은 어쨌든 간에 길게 봐야죠.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선 의원이 지금 보이시죠? 그 게시판에 여기 떠오른 글들이 네, 예. 거기에 서영주 소장 관련해서 댓글들이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저 문정주 씨가 보내주신 글이 서영주 소장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상만 씨는 서영주 소장님 응원합니다. 제발 민주당 내로남불하지 맙시다. 예. 이렇게 해서 또 김은경 씨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면 좋겠어요라고
우리 서영주 소장의 의견에 지지하는 그런 그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번 정부는 달라야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 보좌진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동료잖아요. 아랫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하는데 그 힘과 도움을 주는 그 동료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 사태 때 온몸으로 군 경력의 진입을 막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또 보좌진이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갑질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모르겠는데 그 해명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민주당 보좌진들조차도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